연준의 금리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특별한 메시지 없이 끝났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이 난타전 양상을 보이며 그 파고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보복 조치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에 미국이 다시 맞대응을 시사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저희 이슈 진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한 AI 자본시장 분석팀 오건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사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의 금리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주목을 했었는데 발언 자체는 굉장히 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히 행동할 것. 적절히 행동한다. 굉장히 모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파월 의장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게 적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똑같은 워딩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은 여태까지 이제 그 시장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멈췄고요. 지난 3월 달에는 양적 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 달에는 실제로 0.25%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페드가 시장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선물을 던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니라는 이제 그런 표현, 원론적인 표현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드 입장에서는 시장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진 걸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건 시장의 실망감으로 작용할 겁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는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발표, 또 트럼프의 제조업체 중국 철수 명령 발언 등 이 미중 무역 분쟁 격화 조짐까지 겹치면서 좀 급락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성장하고 금리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성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걸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무역 전쟁이 심화된다고 하니까 성장이 더 주저앉는 거죠. 이게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최근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봤을 때 특히 중국 행보를 보면 미국과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강하게 나오는 면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달 5일 날 그 중국이 영내 외환 시장에서 위안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를 일단 사실상 용인을 했고 앞서 언급한 대미 관세 보복도 있고 홍콩 얘기도 있고 지금 사실 미중 갈등에 있어서 아까 왜 무거워졌다고 위에서 받쳐주는 게 사라졌고 위에서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가벼워질 수 있는 요인들은 없어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위안이라는 그 숫자에 되게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위안화가 끝없이 절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위안화 절하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고 들어왔었던 자본들이 한꺼번에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상황에서 자본 유출이 나와버리면 중국 경기가 굉장히 경착륙으로 갈 수 있거든요. 7위안을 살짝 뚫었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졌던 것도 그겁니다. 다만 이게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7.1위안 정도에서 위안화 환율을 조절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어떤 시그널을 준 거냐면 우리는 우리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위안화 환율을 갖고서 이걸 무기로 삼아 무역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던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관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얘기를 던지니까 지금 보면은 여교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7.13위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살짝 더 들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자국의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갈 때까지 가보자 이제 이런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악화일로를 걸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미국 연준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좀 행보를 봤을 때 이제 물론 파월 의장은 좀 부정하겠지만 트럼프의 압박이나 이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연준은 분명히 좀 이걸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잭슨홀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그러면 9월 FOMC 회의에서는 좀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요? 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십니다만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파월 의장의 연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RB가 금리를 낮춰가지고 페드가 금리를 낮춰가지고 소비를 부양하거나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무역 전쟁 같은 거를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무역 전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면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소비를 늘리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시사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마냥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그걸 따라가긴 어렵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금리 인하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시장이 흔들리는 것에 페드가 신경을 쓴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정확합니다. 지난 12월달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니까 나스닥을 중심으로 페드가 1월달부터 파월 의장이 갑자기 금리 인상 스탠스를 확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원론적으로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약한 통화 완화를 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로 인한 실망감으로 크게 흔들리게 된다면 이제 0.25% 이상의 금리 인하, 0.5%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파월 의장 또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아까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랬을 때 7월달 FOMC의 의사록을 봤을 때는 네.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중간 사이클 조정 뭐 이런 네. 식의 멘트를 던지면서 네.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는 분명히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0.5%가 될지 네. 아니면 뭐 몇 차례에 걸쳐서 갈지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좀 미래에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그러니까 주기냐 추세냐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주기라는 거는 올랐다 떨어졌다 이걸 보는 거고요. 네네. 추세라는 거는 많이 계속 보는 떨어지냐 거죠. 이걸 예. 보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페드에서는 주기적인 경기 둔화라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보험적으로 한두 번 정도만 낮추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은데 왜 금리 인하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파월 의장이 답한 건 네. 중국이라든지 유럽의 경기 둔화라는 역풍이 미국 경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문제의 근원은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입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를 만드는 건데 네네.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쪽의 역풍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한두 번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어떤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말하지만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그때는 추세적인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험적이라는 말씀을 봤을 때는 다소 금리 인하는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기가 훼손되기 전에 결국에는 미리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의 훼손을 막겠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페드가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금리의 한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로 무역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 지나가는 무역 전쟁의 이벤트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게 경기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약간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스탠스 변화 이런 걸 좀 미세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클 것 네. 같아요. 이제 당장 이번 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그렇죠. 이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달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10월이나 11월 인하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전격 인하할까요, 이번에? 저도 이제 그 10월, 11월 금리 인하 일단 동의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첫 번째는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했을 때 우리도 낮추잖아요. 네네. 이랬을 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거나 금리차 때문에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FRB에서 페드에서 속도 조절 이제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 강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강한 스탠스 조정이 나타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애매모호한 걸 봐서는 9월달에 FOMC를 지켜보고 하는도 대응할 가능성 요걸 첫 번째로 열어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통화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추가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월, 11월 정도에 추가 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월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열릴 금통위에서 우리가 금리를 동결한다면 네. 향후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올해는 한 차례 정도 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우리가 미국처럼 0%까지 금리를 마구 잡아내리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1% 정도까지가 기준금리 한계라고 한다면 네네. 그 논의가 지금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 차례 정도, 내년에 한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하의 룸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된 상태인데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역전입니다. 다시 역전이 돼서 미국이 낮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크지 않은데 미국은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2008년도에도 보면요, 네네. 우리나라 금리가 5.25%였고 그때 당시 미국 금리가 4%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0%까지 내려갔죠. 네네. 하지만 한국은행은 그때 당시 기준금리를 2%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바닥까지 금리를 낮출 수 없다라고 하면은 재역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하한선은 어디까지로 보시나요? 지금 현재는 1%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원화가 기축통화, 그러니까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통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교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외 어떤 금융거래 등에서도 그 통화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외거래에서도 수요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건데 어디서나 수요가 존재하면은 어느 정도 공급을 갖다 마구 늘리더라도 네. 수요가 존재하니까 통화의 그렇죠. 가치를 버틸 수 받아줄 수 있겠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머징 국가라든지 아니면 국제통화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를 그렇게 마냥 풀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호주 중앙은행 총재 필립 로우 총재가 그 잭슨홀 미팅에서 폐회사를 했는데 네. 그때 얘기한 얘기를 좀 보면요.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파월 의장도 전날 같은 취지의 발언을 네,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상황에 좀 맞는 말이 아닐까 싶거든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네, 실제 그 2016년도에 보면은요. 중국발 공급 과잉이 있었습니다. 조선, 철강 이런 산업에 대한 공급 과잉이 있었는데 그렇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물가가 낮아집니다. 그 물가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한은의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거든요, 시장은.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하라는 게 한계가 있다. 금리 인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네네. 무역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무역 전쟁에 직격탄을 맞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면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파월 의장도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무역 전쟁을 FRB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어떤 룰북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규정집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는 의회나 행정부의 일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우 총재가 마지막에 한숨을 쉬면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네. 지금 중앙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중앙은행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정도 사실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눈치도 봐야 되고 최근 일본과의 수출 규제도 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국내 경제 사정도 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경제 사정을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두 차례 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무역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로 바로 대응한다라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대응을 하게 되냐면 이제 각국이 다 금리를 낮추면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면은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그 통화를 갖고 있을 때 부여되는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통화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네네. 재미있는 건 금리 인하를 하면 각국이 환율 전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전쟁, 그러니까 결국엔 원화 가치 약세로 같이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겠죠. 그런 취지에서는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네,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금 같은 안전 자산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좀 고민을 그럴 하시는데 것 네. 같아요. 좀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둔화되는데 금리 인하라는 든든한 푸시라고 하죠. 네. 이 방어막이 어느 정도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는 거 이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금은 사실상의 화폐인데요.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금은 이자가 부과되진 않지만요. 마이너스 금리도 적용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 같은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종이 화폐 대비해서 실물 화폐인 금의 매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무역 전쟁이 악화일로로 가서 실제로 페드 같은 경우도 0%까지 금리를 낮추고 또다시 양적 완화를 재개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금의 매력이 재차 추가로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열어둔다면 포트폴리오는 결국에 가능성을 보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비중을 두는 거잖아요. 네. 이 비중 역시 일정 부분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미중 갈등 또 파월 발언과 관련해서 신한 AI 자본시장 분석팀 오건영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